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주. 델프 시험 아두와 관련된 그런 강좌들을 인강은 이미 올려놨었는데 오늘 또다시 이렇게 아두와 관련된 강의를 올린 이유는 여러분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그 공개 강의 때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2020년부터 이 델프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시험 유형을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2010년부터 3년간 기존 시험 문제랑 지금 시험 문제랑 같이 병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게 될 내용이 바로 듣기예요. 왜 그러냐면 먼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바뀌는 거에 대해서, 특히 아두와 관련해서요. 장문과 구술은 응시자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듣기랑 독해가 달라진 거예요. 듣기랑 독해 두 가지의 공통점으로 달라진 것 첫 번째 뭐예요? 바로 각 유형에 해당되는 문항수가 줄어요. 왜 그러냐면 시험을 주최하는 기관의 설명에 따르면 듣기든 독해든 나와 있는 텍스트를 세세하게 다 문제화시키면 응시자들에게 너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좀 바뀐 것, 듣기랑 독해 두 개 중에 공통적으로 바뀐 거에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주관식이 없어지고 객관식으로 문제를 다 구성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응시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쉬워지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그렇다면 이번엔 독해 부분에서만 달라진 게 뭐냐? 네, 당연히 이제 주관식은 다 없어졌으니까 객관식으로 바뀌었으니까 독해 유형 뒤에 맨 마지막 유형에 보면 주어진 문장이 텍스트의 문장의 내용과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 브레포를 체크를 하고 그 밑에 주스티피케이션 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 주스티피케이션 하는 문제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 브레포를 체크하는 건 그대로 유지가 돼요. 하지만 주스티피케이션 하는 것만 없어져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훨씬 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두에서 바로 듣기예요. 거기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행 7개, 듣기 유형이 7개에서 14개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1번 유형 총 듣기가 아두 경우에 4가지란 말이에요. exerce, un, nous, trois, quatre인데 이 중에서 exerce, un, nous, trois 이 3개는 한 문제씩 나왔었고 quatre에 나오는 간단한 대화체의 문장이 4개가 나왔었죠. 그래서 총 7개였는데 이게 14개로 늘어나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7개에서 14개로 늘어난다고 했는데 주어진 시간은 언급이 없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기존하고. 그렇다면 7개 걸리던 시간과 14개 했던 걸리던 시간이 똑같아지면 문제가 뭐가 되겠어요? 문항수를 늘려야 되는데 유형을 어디서 늘릴 거냐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특히 듣기에 관해서 제가 2020년부터 바뀌는 이 시험에 대비해서 강의를 다시 추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합리적인 추측이에요. 어떻게 14개를 늘릴 수 있냐 이거죠. 가장 쉬운 방법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번째 유형, 짤막한 대화체 유형이 시간이 가장 짧아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들에게 듣기 점수를 5점을 넘게 하기 위해서 준 문제야. 4문제 중에 각 문제는 2점씩이었어요. 이거를 1점으로 배점을 하고 문항수를 늘리는 거야. 유형을 4개에서 8개로 늘릴 수 있어요. 하지만 배점은 1점수로 바꿨기 때문에 총 배점수는 8점이에요. exercise 4에 해당되는 8점은 변하잖아요. 문항수가 유형이 8개로 늘어나는 거죠. 그 이상은 늘리기 어려워요. 왜? 미안, 감사, 부탁, 초대 이런 내용들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4개 exercise 4에 해당되는 그 유형에 대한 것들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두 교재에 엄청나게 많이 다뤄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다룰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8개. 그 다음 2번과 3번 음성 녹음과 그 다음에 기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 흠뻑 따지 비슷한 거 이런 것들은 비교적 텍스트가 긴 편이에요. 따라서 여기에서 만약에 2개씩을 늘려놓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난이도가. 특히 3번 유형은 가장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늘릴 수가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엔. 그러면 남아있는 건 2번 유형 음성 메시지를 양을 좀 줄여서 2개 정도로 만들어놔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늘릴 것이냐? 바로 듣기. 1번 유형에서 안내방송 있죠? 여기에서 늘릴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아요. 왜? 텍스트 짧죠? 문항수를 줄일 수 있고 듣기를, 그러니까 안내방송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기존에 현재 우리가 아두 교재에 나와 있던 그런 듣기, 들을 수 있는 장소들 이외에 더 많은 장소들을 거기다 대입을 시켜서 총 문제 수를 유형수를 현 7개에서 14개로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우리가 듣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려고 해요. 나머지 사항들은 거의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독해 같은 부분은 더 쉬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방식은 비슷해요. 리젤레 퀘스티옹, 에쿠테 르 도큐몽, puis répondez. 문제 읽고 답하시오. 자, 1번형이에요. vous entendez cette annonce. 이 안내 방송을 들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존의 현재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듣기 전에 문제를 먼저 읽고 30초간, 그 다음에 첫 번째를 들으면서 문제를 풀고, 첫 번째 듣기가 끝나면 다시 30초를 줘서 문제를 다시 확인을 해요. 그리고 그 30초가 지나면 두 번째 듣기가 나오죠. 들으면서 문제를 확인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듣기가 끝나면 다시 답을 선택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30초가 또 주어져요. 현재 기존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유형이 14개로 늘어났는데 총 걸리는 시간이 바뀌지 않았다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또 하나가 뭐가 있겠어요? 바로 듣기 방식을 바꾸는 거야. 진행 방식을. 지금처럼 듣기 전에 30초 주고 첫 번째 듣고 문제 풀고 또 두 번째 듣기 전에 3초 주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간단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듣기 전에 문제 읽고 30초 한 번만 듣고 답을 고르게끔 만들 수 있어요. 왜? 문제가 간단하니까. 이렇게 하면 기존의 시간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14개 문제를 최대한 커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방법이 진행돼요. 자, 방식은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현재,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어요. 어떻게 바뀔 것인지는. 실제 문제를 봐야 알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 방식은 그렇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 우리가 올려놓은 이 강의 자료를 보고 진행 방식을 똑같이 하세요. 일단은 듣기 전에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들으면서 내가 쓴 문제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첫 번째 듣기가 끝나면 내가 쓴 답을 확인한 다음에 두 번째 듣기까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내가 설명하는 부분을 딱 틀어놓고 내 설명을 들으면서 자기가 쓴 답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머지 뭐 첫 번째 듣기 이런 상세한 진행 방식은 여기서 다 생략을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실수로 한번 실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내 설명을 들으면서 아, 이 부분 이래서 내가 틀렸구나 라고 문제를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과정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1번 유형 안내방송 중에 첫 번째예요. 가장 쉬운 건 지금 아행으로 내려가 있지만 안내방송을 듣기 가장 쉬운 대표적인 장소는 공항, 기차역, 지하철역 이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짧으면서 장소, 들을 수 있는 장소를 늘릴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하철, 공항, 기차역 같은 데서 나는 안내방송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내용들은 아행으로 내려가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뭐를 어떻게 들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아행에서는 기본적인 정보만 줘요. 예를 들어서 공항 같으면 몇 편기, 어디로 향하는 몇 편기가 몇 시에 출발합니다. 어느 게이트로 오세요 정도예요. 그런데 아두부터는 문제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야. 나쁜 날씨, 그다음에 무슨 기술적 결함, 사고 이런 내용을 집어넣어서 양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두 앞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첫 번째 유형, 듣기 장소에 따라서 들리는 안내방송과 관련된 첫 번째예요. 자, 문제를 보시면 듣과 싸지띠라고 나왔어요. 1번 문제는 대부분 다 전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전체 내용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에요. 첫 번째는 네 흩다고 디볼. 자, 공항에서 볼은 공항이잖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아, 데스티나스용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반복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떤 도시가 나왔어. 어디의 도시로 향하는 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아 데스티나시옹 뒤에 나오는 이 요소는 아리베 도착이죠. 도착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반면에 엉 프로브넌스드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오겠죠. 이거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이런 뜻이야. 따라서 이거는 대빠가 돼요. 출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먼저 그 다음 비행기 아비용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vol이에요. vol 뒤에는 나라에 해당되는 약자 알파벳이 있고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뒤 헛다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연착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 de l'annulation du vol, annulation 그러면 취소예요. 취소. 비행의 취소, 그러니까 비행기가 오는 게 취소했다는 얘기죠. de l'embarquement du vol 그러면 embarquement은 뭐예요? 착륙이야. 자, 여러분 이제 텍스트를 들었으니까 그 중에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뭐가 나오냐라는 거예요. 자, 보면 이것 관련 텍스트를 발췌해 보면 nous sommes au regret. 자, 이것도 어떤 공식석상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이야. 뭐를? de vous informer, 당신들의,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알리게 되어 유감스럽습니다. de l'annulation du vol 이라고 직접적으로 주어졌어요. 비행의 취소, 뭐야? Air France. 자, 487가 나왔죠. 숫자야. 아, destination de Venise.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던 무니즈로 향하는 에어프랑스 487의 비행이 취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안내방송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annulation du vol이 정답이 될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지금 명사 형태로 주어졌는데 보면 간혹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죠. 근접미래로. Le vol Air France va annuler. 그러면 에어프랑스 비행기가 취소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nnuler이라는 동사를 쓸 수도 있고 annulation이라는 명사 형태를 쓸 수도 있어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봅시다. Quel est le numéro du vol? 비행 그 편수를 물어보는 거죠. 이게 기존 시험 문제에서는 뭐로 나왔었어요?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를 듣고 쓰는 주관식 문제를 출제될 기회가 매우 많았었죠. 하지만 이제 주관식이 없어진다고 봤을 때는 선택지로 봤을 때 주어지죠. 그런데 자 보면 457, 477, 487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듣기 전에 숫자들을 먼저 문제 읽으면서 앞에 4가 다 똑같네? 뒤에 7 다 똑같아. 그러면 이걸 보면서 아 숫자가 나올 때 두 번째에 해당되는 숫자에만 신경 쓰면 되겠구나 라고 미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부담이 없어. 그렇지 않고 그냥 멍하니 그냥 눈으로 숫자만 읽었다가는 앞에 까트성 얼마만 이렇게 프랑스어로 나오면 긴장을 하게 되고 당황을 하게 돼. 그러니까 숫자와 관련된 건 공통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보면 여기에 Air France, 까트성, 까트랭세트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당연히 여기 있는 세 번째가 정답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예요. Quelle est la cause?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Du problème. 문제의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지금 안내방송에는 뭔가 어떤 문제 때문에 비행기가 annulé, 취소가 됐다는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죠. 선택지를 보면 le mauvais temps, 나쁜 날씨예요. 그 다음 des incidents techniques, 이거는 이제 기술적 결함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기술적 결함이에요. des travaux는 공사 중이에요. 공사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 안내방송은 공항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항에서 나오는 안내방송은 당연히 비행기와 관련이 있겠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취소가 된다는 건 좀 있을 수 없어요. 비행기가 한 번 뜨고 관련된 그 연료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에 조율이 됐었겠죠. 자, 그렇다면 이거와 관련된 게 텍스트에 뭐가 있느냐 보면 자 문제에 cause가 나왔죠. 뭐뭐 원인이니까 이것과 관련된 텍스트는
뭐뭐뭐 때문에 라고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en raison de 또는 à cause de 뭐뭐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cause에 해당되는 거야. 문제선 이것과 관련해서는 cause로 주어지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텍스트에서 en raison de나 à cause de 뒤에 나오는 요소가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très mauvais condition climatique. mauvais 덩이라고 똑같이 안 주어졌네. 당연하죠. 요즘 추세가 다 텍스트에 있는 어휘를 똑같이 쓰지 않고 의미를 갖게 하는 다른 단어를 쓰는 게 점점 활성화되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날씨는 클리마틱, 나쁜 기후적 조건이니까 이게 모베 땅과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이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텍스트에 있는 어휘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다음, le problème provient.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provient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오다라는 provenir라는 데서 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가 됐냐면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l'aéroport d'arrivée 도착공항이야. 그 다음 l'aéroport de départ 출발하는 공항이에요. de l'aéroport de transit 이거는 이제 가다가 한번 갈아타는 데 있죠. 그런 것을 갈아타는 공항을 aéroport de transit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즉 텍스트에서 나쁜 기후적 조건이 어디에서 발생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자, 뒤에 보면 à l'aéroport d'arrivé라고 되어 있어요. 비행기가 도착을 해야 되는 공항의 기후 조건이 악화된 거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첫 번째가 돼요. 자, 이렇게 이게 지금 새로 바뀌게 될 14개의 유형으로 늘어날 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늘어날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됐을 때 exercice and 안내방송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될 거예요. 공항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물론 문항수를 줄인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4문제를 했지만 이 4문제는 사실 기존에 있던 4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3문제로 줄일 수도 있어요. 이건 당연히. 근데 첫 번째 유형이 아무래도 1, 2, 3, 3개의 유형 중에서는 텍스트가 가장 짧기 때문에 그래도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번에 또 다른 같은 안내방송인데 어떻게 바꾸어서 쓸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죠.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 설명을 바로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강의 노트를 프린트를 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듣고 풀고 두 번째 듣기까지 다 한 다음에 내 걸 보면서 비교하고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빨라요. 제일 좋은 건 먼저 내가 풀어보는 게 그래서 틀리잖아요. 그럼 그게 내 머릿속에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택하라는 거예요. 난 지금 다 두 번째 듣기가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Vous allez prendre. 당신은 뭐뭐 할 것이다. avion, train, métro예요. prendre 동산 쓰임이 워낙 많은데 뒤에 먹을 것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교통기관이 오면 무엇을 이용하다, 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vion, train, métro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다면 텍스트를 보니까 맨 앞에 bienvenue à l'aéroport Charles de Gaulle이라고 나왔어요. 아에어포는 당연히 비행기가 이용하는 장소니까 답이 아비용이 될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있죠. 비행기는 아에어포 뒤에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기차는 야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지하철역은 스타시옹 드 메트로라고 얘기를 해요. 스타시옹이 꼭 지하철역에만 쓰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지하철 경우에는 뒤에 내용까지 좀 봐야 되는 좀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샤를드골 공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비행기를 탄다고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깨레네 까락테가 드세타농스 이 안내방송의 까락테가는 특징이에요. 이 안내방송의 특징이 뭐냐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라 수이제스종 이거는 추측이에요. 수이제레라는 동사가 추측하다예요. 그거의 명사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엔테가딕스용 금지하다, 못하게 막다죠.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거에 대한 표현은 일레 엥테가디 드
동사 원형을 쓰는 구문이죠. 뭐뭐 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일레 오블리가토아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건 의무와 관련된 거야. 뭐뭐를 해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표현과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답을 찾기가 편해요. 이건 앵떼가 있으면 금지고 렁꾸하오 주먹은 뭐예요? 격려죠. 자, 이 안내방송의 특징이 뭐냐 이거 이 세 개 중에. 자, 보시면 텍스트에 누브 라플로 길레 앵떼가디 따따따 나왔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이 금지됨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안내방송은 뭐뭐 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당연히 두 번째에 있는 앵떼가딕스용이 정답이 돼야 돼요. 오케이? 다음 세 번째, 끄느 드베브빠 메트. 메트 동사는 넣다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이죠. 무엇을 넣으면 안 되느냐예요. 어디에? dans vos bagages. 아멘. 바게아주가 이제 수화물, 여행용 가방 이런 뜻인데 그 중에서도 아멘, 손이 있으니까 손에 들고 타는 가방. 우리가 비행기 탈 때 흔히 핸디캐리 한다고 그러죠. 손에 들고 타는 가방에는 뭐를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냐는 거예요. 첫 번째, 내 포두이 드 보떼, 화장품이죠. 그다음, 포두이 드 수브니가 기념품이에요. 내 포두이 엘렉트로니크, 전자제품이에요. 이 세 개 중에 어떤 거를 비행기 안에 내가 갖고 들어가는 가방에 넣으면 안 되느냐라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뭐를 넣으면 안 되냐? 트랑스포르테 데 포드이 보떼. 자, 일단 화장품이 나왔어요. 드 플리 드 성 밀리리터. 그러니까 100리터 이상 되는 화장품을 트랑스포르테 들고 다니면 안 돼. 어디에? 덩보바게 하지 않면. 손으로 된 핸디캐라는 가방에는 100ml가 넘는 화장품을 넣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지시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손 가방에 넣어서 안 될 건 여기 있는 프로듀이 드 보떼예요. 여기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전기 제품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짐작을 하면 안 돼요. 왜? 어휘들이 바꿀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고정된 화장품 그러면 프로듀이드 보떼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제를 첫 번째 듣기 전에 문제를 보면서 이 어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확인하겠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으면 돼요. 자, 지금 이 3번과 같은 문제는 실제 1번 유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가장 핵심 사항이고, 네 번째, selon cette annonce, 이 안내 방송에 따르면 on vous conseille de placer ces produits, 이 제품들을, 물건들을, 화장품이죠, 어디에 놓으라고 충고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les valises, 여행용 가방, 싹가도, 뒤에 매는 가방, 라 꽁세인요, 이건 이제 짐 넣어주는 화물칸이 되겠죠. 이 중에 이 화장품들을 어디에다 넣으라고 지금 충고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누브 흑거멍덩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꽁세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를 살짝 바꾼 거야. 그러니까 충고합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라는 게 훨씬 듣는 사람 입장에서 덜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흑거멍덩이라는 거예요. 의미는 같아요. 레플라세 덩레 발리즈, 여행용 가방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레 발리즈가 정답이에요. 이럴 경우, 자, 주관식이 없어지고 선택지만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1번 유형 같은 경우에 제일 처음에 시작하고 아두가 높지 않은 단계라고 가정을 했을 때 듣기 훈련이 충분히 되지 않는 응시자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최대한 문제를 쉽게 가져가려고 할 거야. 그렇다면 여기 4번 같은 문제는 사실 이것 대신에 그림, 사파를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사파도 그 중에서 고르는 거니까 선택제 문제거든, 똑같이. 바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와 지금 나와 있는 이 두 번째의 차이는 뭘까요? 똑같이 공항에서 들을 수 있는 안내방송인데 첫 번째는 비행기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이었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 두 번째는
공항에서 일반적으로 승객들에게 알려주는 주의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보편화된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1번 내용 중에서 안내방송의 중에서도 특히 어느 장소 공항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두 개를 살펴봤어요. 구성 방식은 같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앵보다는 텍스트가 조금 길어야 돼. 아두니까 그래도. 그러면 뭐에서 늘리겠어? 각 교통기관과 밀접하게 연관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프로블렘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집어넣어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14개로 듣기가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거의 기관, 주체기관처럼 그렇다면 지금 봤던 이런 유형의 시험 문제도 얼마든지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강의를 계속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두 번째 듣기까지 직접 다 풀어보고 난 다음에 답을 맞춰보면서 왜 틀리고 맞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봐야 돼요. 내가 먼저 풀어봐야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가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수업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Au revoir, à la prochaine.